중원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하천의 물을 끌어들여 녹조를 제거하고 다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정화하는 장치. 이 중소기업은 기술력 하나로 중국에 진출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탐내는 중국 시장이지만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중국 건설업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저희가 표방하는 천연 수철이제, 친환경적인 수철이라는 개념이 중국은 아직 이르다. 그렇게 해서 약간 잠깐 멈칫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서부터 다시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중국의 125 공정이라고 그 이제 법이 공포가 됐는데 그 공표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춘석 대표가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건 지난 2007년.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에 주목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처리 부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 조사는 물론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입찰에서 시장 조사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려 중국 지방 정부와 손을 맞잡게 됐다. 최근 중국의 환경 부문 투자액은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7차 5개년 계획 당시 476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11차 5개년 계획 시기에는 1조 5천억 위안을 넘어섰다.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경쟁도 치열해졌다. 현재 일본 미쓰이 물산이 싱가포르 최대 수처리 기업 하이플럭스와 합작해 장쑤성, 허베이성 등에서 수처리 시설 22곳을 운영하고 있다. 히타치도 중국 수처리 업체 싱룽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을 진출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연간의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중국 환경 프로젝트는 많습니다. 하지만 중앙에는 조 단위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성에는 1000억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 밑에 성 밑에 시 단위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500억까지는 나오고 시 밑에 현이라는 저희 나라 군 단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억까지의 프로젝트가 나오기 때문에요. 타겟을 먼저 매출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타겟을 어디 정부를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환경 인프라나 그런 사업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리커창 부총리는 중2우 도시화 파트너십 포럼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선진 도시화 구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바꿔 말하면 중국 정부의 관심은 이처럼 외국계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도시를 구축하는 가장 필요한 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 예전처럼 어떤 건설에 어떤 치중한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IT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 기반에 돼 있는 도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친환경적인 에코시티 그런 게 중국에서는 가장 신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향한 그런 새로운 정책과 어떤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한 발 앞선 선발 주자들의 행보도 저돌적이다. 싱가포르는 수저우 공업단지, 텐진 에코시티, 광저우 지식도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스웨덴은 탕산만의 에코시티를, 말레이시아는 친저우에 산업단지를 건설했다. 결국 도시화도 그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스마트 도시의 경우 인구 2천만이 넘은 베이징은 스마트 계량기와 도시 보안 감시 시스템, 시민증 시스템, 광서면 네트워크 등 지능적인 도시 운영과 공공 플랫폼 기능이 강화된 반면 107만의 창수의 경우 스마트 물류와 태양열, 스마트 농업과 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다. 包括 IBM
也包括咱们韩国的三星等等，他们会介入一些高端的咨询和规划的事情，当然也会推一些解决方案，但是它可以从最高端的咨询规划开始做。那我想，对于大部分的海外的企业，可能更多的是提供一些特定的产品、特定的技术和一些专门的解决方案，比如说交通管理啊，比如说环境的保护啊等等。中国CIQ的官方统计啊。 현재 디지털 차이나와 합작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돼 있다. 클라우딩 컴퓨터와 플랫폼에 속한 제품들을 합작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그림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도시의 설계 능력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 대한 설계도 같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있고요. 또 지방 정부와 기업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여러 가지 환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가 같이 상관하기 연계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선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될 중국의 시티노믹스로 인해 상승되는 방대한 사업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3월 시진핑 정부는 전국 도시화 공작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국 도시화와 관련된 수혜주를 찾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물밑 작업 역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의 산업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대도시에 비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2, 3선의 도시를 내수 시장의 신블루오션으로 여기고 있다. 1선 도시로 불리는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와 달리 성회와 직할시, 단열시로 이루어진 2선 도시와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중소형 도시로 구분되는 3선 도시에 주목하라. 이들이 바로 중국 정부의 50년 장기 프로젝트인 서부 대개발 정책의 핵심이다. 자동차와 명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선 도시 시장은 포화 상태. 반면 2, 3선 도시는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GDP는 9.7%와 9.0%로 한 자릿대 성장을 보인 반면 칭다오, 난징 등의 2, 3선 도시는 모두 두 자릿대 성장을 보였다. 중국의 방향이 뭐냐면 이제 동부에서 중서부로 가고 있고 또 수출에서 내수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준비가 소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이제 중부 서부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서부의 전략적 거점 중에 하나인 서안을 선택한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정부에 또 뭐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정부 역시 서안이나 또는 호북성 이런 데들과 함께 지금 많은 정부 차원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민간 합동의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동부 연안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중부 서부로 이전하는데 내지는 그쪽으로 이제 거점을 확산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내 소비 구조와 소비 패턴은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 계층이 등장했다. 중국 후난성 창샤. 드라마 대장금 방영으로 한류의 시초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후난위성 TV가 이곳 여성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드라마나 K-팝이 아닌 화장품이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의 국적 선호도에서도 화장품 종주국 프랑스를 누르고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매년 10에서 20%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옮기거나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进口韩国的化妆品20年，我也在思考这个问题。韩国的小企业进口中国确实很难，但是韩国化妆品非常的适合东亚人的皮肤，质量非常好，
如果你再不进入中国市场，我觉得非常可惜。 자사 제품을 들고 서툰 중국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 박윤서 대표. 최근 중국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중국인 바이어를 만난 것도 여러 번. 만나는 바이어마다 상품평은 좋았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위생 허가를 그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 업체가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대행 업체가 이걸 그 대행을 해주는데 대행 업체에서 시간을 끌어먹고 다시 대행 업체에서 미국이란 중국의 그 식품의약안전청에다가 접수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을 끌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중국 대륙에 자사 제품을 올려놓기란 쉽지 않은 현실. 중국 인허가 부분은 사실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FTA 협상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으로 대두돼 있고요. 실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돼 있고 또 인허가를 하더라도 자본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외국 법인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그 투자 부분을 이렇게 시장의 진입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여성과 온라인이다.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의 4.4%로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中国现在买韩国的化妆品有2个途径，一个是到柜台，但是比较贵；一个是也是像我一样来旅游，然后去免税店，要不然就是在网上找代理商买。 2, 3선 도시의 소비자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오프라인 매장과 상품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진출에 유리하다.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한 치약 생산업체. 세계적인 캐릭터로 부상한 뽀로로 역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중국 바이어에게 유아용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효자 상품. 중국에서는 소황제로 불리는 영유아 소비 시장을 잡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들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폭발적인 소비력을 지닌 영유아 제품 시장이 성장하게 된 이유 역시 중국 2, 3선 도시의 도시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과 아이들, 유아 아동과 관련된 시장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국에서 원하는 소비 키워드를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최근에 히트하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 중국 사람들도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웰빙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이런 분야의 아이디어 제품이라던가 창의적인 제품들은 충분히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 매장 한가운데 우리 제품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초코파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80%. 지난해 중국에서만 전체 1조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이 브랜드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고급 이미지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해 해마다 40%가 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20%인 2조 원을 중국 내 5천여 개 매장에서 벌어들였다. 매운맛을 싫어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대중면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라면 역시 1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완제품을 수출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내수 확대를 위해
가공무역 억제책과 가공무역 대상 품목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최종 소비지인 일반 무역보다 가공무역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구인난으로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불과 10여 년 만에 3배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인건비 급상승으로 로봇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정도. 무엇보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단호하다. 빠른 성장에서 좋은 성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전면 폐지되고 현재 법인세 역시 25%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환경에 오염을 많이 주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중국이 이미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가는 거죠. 예전에 전부 다 와라. 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자기들 원하는 기술만. 지난달 중국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6개 해외 LCD 패널 생산 기업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태양광 패널의 주재료인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조사를 미국과 EU는 물론 한국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중국은 보다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의 경제를 방어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세워놓은 중국 시장을 둘러싼 주계의 장막을 넘어설 병법은 과연 무엇일까? 기술 합자를 해서 뭐 지분을 51대 49로 나누게 되고, 그럼 저희가 꼭 많이 가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분을 나누게 되고, 그 지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또 진행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핵심 소재만 저희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설비는 중국의 환경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 하도급 선정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전문가들은 합작 모델 혹은 현지 완경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떤 기업은 인력을, 또 어떤 기업은 기술을 현지화하는가 하면 서로 합작을 하거나 아예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방법으로 중국 토양에 맞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계 기업, 잘 나가는 중국계 기업과 협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품 소재 기업과 중국의 제조업체가, 조립업체가 협력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부가치 사슬 구조에서 우리 제조업과 중국의 유통업이 협력하면 되는 거고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덩치 큰 중국 옆에서 위축된다면 이사를 가라고 조언한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 1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화 시대를 꿈꾸고 있는 중국.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한중 수교 20년. 중국을 향한 한국의 도전은 또 다른 출발선상에 섰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이제는 중국과 함께 투자하고 함께 생산하며 또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위드 차이나로 미래의 중국과 통하는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